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민원년 방송 모니터 같이 걸을까 특집. 갈 길은 아직 머니까 오 같이 네. 걸을까?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 네. 이적 씨의 같이 걸을까라는 곡입니다. 사실 뭐 청취자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곡이 또 무한도전에서 그 네. 스키 점프대를 오르는 네. 그 특집에서 나왔던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노래 제목처럼 좀 같이 걸어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오늘 보고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오늘 보고서 주제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네. 성폭행 파문이 있었죠. 요 내용인데 사실 요게 알려지게 된 건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가 작년 이제 12월 17일이죠. 2018년 여름부터 조재범 전 코치가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안이 알려질 때에는 폭행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1심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조재범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쭉 돌았고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그나마 심석희 선수를 뺀 3명이 합의를 해줘 형량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폭행 피해 선수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기존 합의를 취소하면서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날짜는 8일입니다. 1월 8일 SBS가 단독 힘겹게 침묵 깬 심석희 코치가 상습 성폭력이라는 고정현 기자의 보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안이 알려지고 8일 9일 이틀간 뭐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YTN까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 보도를 모니터를 이제 해보라고 이 인턴 분께 이제 말한 그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문제를 다 공감을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 이름이 아닌 가해자 이름이 등장하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그 피해자 이름으로 나오죠. 우리가 서지영 검사 때도 그렇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안희정 씨는 안희정 성폭력도 하지만 김지은 씨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피해자 그 자체를 부각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이제 그 성폭행에 굉장히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석희 성폭력 하는 것과 조재범 성폭력 하는 것은 뭔가 느낌이 심석희 성폭력을 해야 더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종일관 우리는 되도록이면 가해자 위주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그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요 부분만 초점을 일단 맞춰서 얘기를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성폭력 보도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진 같은 거 가지고 과거 사진을 가져다가 특히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씨와 김지은 씨가 같이 업무를 보던 사진들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막 따라다니고 이랬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사안들이 많이 나왔나 요것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폭력을 성애화하는 뭔가 성적으로 느낌이 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지 요것까지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모니터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그 결과 심석희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저희가 살펴본 거는 제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네. 어떤 방송사가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가해자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서 부각시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방송사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송사들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살펴본 방송사 중에 피해자 심석희 씨의 이름을 넣어서 보도 제목을 냈던 방송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KBS와 YTN이었어요.
아, 그래요? 참 예상치 못한 두 방송사였죠. 그래서 YTN이 최근 들어서 이 개편 이후에 본인들의 메인 저녁 종합 뉴스로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뉴스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6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보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심석희 성폭행 고소, 경찰 증거 확보 추력. 이 차유정 기자의 리포트였어요. 이렇게 제목에서 심석희 성폭행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KBS의 경우도 KBS도 이제 새 개편을 하면서 저녁종합 뉴스를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7시에 하는 뉴스 7과 9시에 하는 뉴스 9인데요. 그중에서 뉴스 7에서 심석희 성폭행 본격 수사, 곧 조재범 조사 라는 고은희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심석희 성폭행이라는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네이밍을 지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용 제목은 멀쩡히 붙였대요. 그런데 온라인 송고용에서 또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요. 방송용 어깨거리 제목은 그냥 드라이하게 붙이는데 온라인으로 이것을 송고할 때 그러니까 이 온라인 송고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SNS에서 많이 유통되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수 있게 좀 더 선정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도 방송사에서 내놓는 제목이 방송용 어깨거리 제목, 우리가 말하는 앵커가 말할 때 이렇게 어깨에 올라오는 그 제목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온라인 송고용 제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정리해보죠. 네, 여기서는 또 2개 방송사가 나오는데요. 네. 이번엔 좀 다릅니다. YTN은 똑같고요. 아, 그래요? 네, YTN은 똑같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 방송사가 TV조선입니다. TV조선 먼저 두 방송사 모두 방송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김승돈 기자의 리포트였고요. 때린 뒤 성폭행했다. 경찰 집중조사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러네요. 그냥 그저 그런 제목이라도 뽑은 거죠.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조재범이 성폭행, 경찰 증거 확보 주력. 이건 차유정 기자의 보도였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보도는 멀쩡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온라인 송고명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온라인 송고명에서는 심석희 성폭행이라고 두각이 된 거예요. TV조선의 온라인 송고명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 심석희 폭행 후 성폭력 집중수사 조재범 휴대폰 분석 여기도 시작부터 피해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경찰 증거 확보 주력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가해자 이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피해자 이름을 들어간 성폭행이라는 보도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방송사 같은 경우는 방송 보도 제목에서는 좀 멀쩡했으나 온라인 보도에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 붙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 보도가 더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마이뉴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오마이뉴스 이제 편집국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적하는 그 다음 문제가 공감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오마이뉴스의 편집권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그것 말고 앞에 것만 좀 하고 뒷부분을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편하게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고서는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대로 냅뒀는데 그 이유 그것이 요 보도 하나였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꼭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BN 보도인데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악연의 세월 15년.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문제의식은 이거 한 개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악연의 세월 15년. 이런 말이 물론 이 조재범 코치와 심석희 선수의 그 어떤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악연이고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두 사람의 관계 위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나가는 보도들이 꼭 필요할까? 성폭행 보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얼마 만나지 않아서 벌어진 성폭행이건 어렸을 때 만나서 오랫동안 관계를 했을 때의 성폭행과 짧게 만나서 예를 들어 그냥 국가대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고 했거나 그 무엇이던가 간에
저는 그냥 똑같이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 보도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요 제목도 그렇게 뽑아가지고 했던 보도였어요. 일단은 보도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네. 굉장히 이 보도는 사건을 드라마처럼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일호 기자의 보도인데 조일호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심석희 선수는 7살 때 조재범 전 코치를 처음 만납니다. 오빠를 따라 스케이트장을 찾은 심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운동을 권유한 겁니다. 이후 심 선수는 두각을 드러내며 쇼트트랙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심 선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전 코치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 전 코치와 만난 지 1년 남짓,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심석희 선수는 증언합니다. 아이스 하키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골절된 적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코치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 선수가 폭로하기까지 꼬박 15년 동안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사실 전달을 그러니까 그렇죠. 하네요. 두 사람의 관계를 뭔가 굉장히 막 이걸 듣다 보면 이게 이 심석희 선수가 폭로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인지 아니면 기승전결을 갖춘 하나의 뭐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드라마틱하게 보도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 보도를 좀 보면서 느꼈던 점은 과도하게 자료화면에서 심석희 선수만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가 거의 보도 말미에 잠깐 나오고요. 보도 내용 거의 전체가 다 심석희 선수에 그래요? 대한 왜냐면 사진이 영상이요. 심석희 선수의 어렸을 때 영상은 심석희 선수만 있지 조재범 코치는 사실 별로 코치라는 게 앞에서 이렇게 그쵸. 부각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경기하면서 찍힌 모습들, 뭐 앉아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영상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생방송으로 직접 그 뉴스를 봤었는데요. 네. 타사 보도를 보다가 MBN의 이 보도를 볼 때 MBN이 관련 보도를 적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돼서. 그런데 굳이 이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악연의 세월 15년 그러면서 이 친구를 발탁해서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를 발탁한 것도 이 코치고 몇 살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맞고 막 이거를 약간 진짜 영화 스토리처럼. 영화 스토리처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좀 불편했어요. 이게 이런 보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체육계의 어떤 폭력적인 관행 이런 것들을 짚는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은 여러 건 있었잖아요. 꼭 심석희 선수 아니어도요. 스케이트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폭력이 문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정해진 뉴스 시간에 이게 뉴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이렇게 개인사에 집중하는 보도보다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게 어떤 개선점을 던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를 막 화제로 팔아먹는 듯한 그런 그렇네. 느낌이 들었고요. 다른 폭력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못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보도를 하나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앞서서도 2개인가의 그 성폭력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세 번째 꼭지로 또 다루면서 굳이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게 저는 좀 많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게 심석희 선수가 원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성폭력을 당했고 그거를 막 화제로 이렇게 소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자기가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어떤 체육계 이런 나쁜 관행을 좀 정말 일벌받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텐데 왜 심석희에 초점을 맞춰서 심석희를 소비하느냐 언론이 이게 저는 좀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썼는데 이제 이게 너무 뾰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보도 아니냐. 뭐 이런 보도 많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지적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당신은 빼라. 나는 넣겠다. 우리 보고서에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마이뉴스의
편집진들이 그렇게 둔감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보도 이쯤이면 할 수 있는 보도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우리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예, 이게 이제 제가 또 하나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더 황당한데 중앙일보에서 백제건의 관상 풍수 99라는 그 시리즈 기사가 있나 봐요. 저는 이게 99까지 나왔다는 소리죠. 99? 백제건의 관상 풍수예요. 제목이.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이요. 순한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 입니다. 관상을 기사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상을 계속 봐주는 그런 보도로 보여요. 예, 왜냐면은 지금 저기 동준 씨가 뭐 박주민 의원을 오랑우탄 상이라고 이게 굉장히 황당한 내용의 이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막 그냥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막 제가 봤던 기사는 박주민 의원 관련해서 다룬 기사였는데 박주민 의원 보고 뭐 오랑우탄 상이다. 뭐 이러더니 뭐 오랑우탄 상은 굉장히 뭐 남을 잘 배려하고 뭐 욕심이 없고 막 이런 내용 하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도에서요,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맨 위에는요, 그 심석희 선수 스케이트 타는 모습과 심석희 선수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글도 심석희는 강단 있고 심지가 굳으며 정신력이 매우 강한 관상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이 순한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석희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 제목만 보면 조재범 사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일찌됐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재범이 나옵니다. 조재범 코치가 그 구속됐고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 오해한다. 오랫동안 폭행 당했는데 부모들은 뭐 했냐? 부모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등이다. 그러나 부모가 알아도 말 못하는 게 현실이다. 순한 인상 속에 감춰진 폭력성은 더 가혹하기에 자세히 거론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 기사를 쓰시는 분이요. 권혜림 기자인데요. 기자예요? 예, 기자예요. 권혜림 기자. 관상을 그 사람을 보는 건 아니죠. 이게 거의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형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마다 약간 기사가 다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관상은 백재권 씨가 보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듬은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조재범 코치를 바로 그냥 언급했어야 되는데요. 굳이 심석희 선수 사진을 이렇게 앞에다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폭행 사건 이슈가 되면은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 오해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남들이 다 생각한다. 이 말을 또 굳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상 속에 감춰진 폭력성이 더 가혹하게 자세히 거론한다라고 하면서 필자도 오래전 지인의 자녀 경기를 보러 갔다가 코치와 감독이 선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러면서 쭉 아무튼 기사가 너무 이상한데요. 그랬으면 신고를 해야지. 기자가 보고. 신고 안 하죠. 그냥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폭행을 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놀라울 정도로 태연했다. 어떤 어머니는 차마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눈시울만 붉히는 장면은 있었지만 지켜만 볼 뿐 누구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진학 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전자리나 대표팀에서 빠져 후보 신세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친자식이 폭행당하는 걸 봐도 보복이 두려워 부모조차 말 못하는데 누가 이런 것에 이제 대책을 세우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조재범 씨 얼굴을 가지고 조재범 코치는 순박한 인성을 지녔다. 눈꼬리도 밑으로 내려가 착하게 보인다. 큰 눈망울은 그를 더욱 성실하고 친근감 있게 느끼게 한다. 앞을 볼 때도 눈을 치켜뜨거나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시선은 주로 밑을 향하고 있다. 동물들도 상대를 직면했을 때 시선을 내리깔고 피하면 항복을 의미한다. 조재범은 훈남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재범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이상한 보도예요, 정말로.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일보. 네, 그러면서 강호수는 호감형 외모를 앞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와 범행 수법이 비슷했다. 강호수 내 생활기록부에 용모가 단정하고 성실하다고 기록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 사람 인상이 참 착한데 아무튼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명석한 천재라도 어릴 때 강한 충격과 폭행을 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문체부에서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도 보복을 차단할 대비책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심석희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과 마음은 위대하다. 지금까지 잘 견뎌낸 것처럼 용기를 잃지 말고 더 큰 꿈을 성취하기 바란다. 이게 기사예요. 기사가 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제가 글써도 그것보다 훨씬 잘 그러니까. 진짜 좀 너무한 기사죠. 무슨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보시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전 이제 관련 기사가 백제권의 관상 풍수하고 98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리즈물이라서 좀 쭉 거의 지금 그러니까. 100회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네. 이런 기사를 지금 거의 100회 가까이 한 거예요. 중앙일보가. 아니 근데 관상을 볼 수는 있다고 전 생각. 관상 뭐 기사 있을 수는 있다가 이 신문 기사니까. 그런데 글이 일관성이 있고 뭔가 논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맞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 막 이렇게 보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재범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사람 얘기하지 왜 자꾸 심석희 선수 그리고 결론에 또 시컨 까다가 그러니까 갖고 놀다가 뒤에 가서는 그 뭐 또 심석희 선수의 그 끈 꿈을 성취하기 바란다? 이런 무슨 덕담을 들어놓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참 말도 안 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폭력 이 슬픔을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이 사건을 해결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소비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이 보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잊혀지지 않고 이 이슈를 키워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런 당사자들은요. 조용해져라 그러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자들이 많이 보도하는 건 좋은데요. 보도의 결과 이 내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폭력 보도는. 그러니까 이 제도 왜 이렇게 폭행이 지금 이 기사에서도 뭐 얼핏 얘기했지만은 폭행이 계속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육계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심석희 선수가 참 참을성이 있다라든가 이 부모가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는데 왜 이랬을까 몰랐으면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식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없네. 보면 지금 은근히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소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거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론사가 또다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언론사가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정말 굉장히 일단은 수준 이하의 보도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심석희 선수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된다 진짜 너무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요. 사실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지 말라던가 그 내용에 있어서 뭐 선정적으로 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발 성폭력 관련 보도를 할 때는요. 이거를 정독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도하는 것이 자칫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리버리하게 쓰면은 100%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네. 자기 얘기나 자기 친한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못 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언론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하면서도 이 주제를 이제 뭐라 그럴까 죽지 않게 이 이슈가 죽지 않게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리할 거 동준 씨 혹시 이 관련된 내용 하면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뭐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짧게나마 체육계에 있어서 봤던 사람으로서 네. 나도 체육인이었는데. 그러네요. 네, 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심석희 선수와 같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는 그렇죠. 이런 수직적인 문화와
강압적인 지도 방식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10년 이상씩 겪어오면서 자라왔던 심석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심석희 선수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고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잃지 않게끔 같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봉우 씨랑 이 이야기를 첫날 이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SBS에서 나온 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봉우 씨랑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한 말이 심석희 선수가 이거를 폭로하는 거는 사실상 앞으로도 스케이트로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려면은 빙상계에서 코치로 계속 남아야 되는데 이런 폭로를 하면 못해요. 네. 못하는 게 100%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존엄성을 찾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빙상계에서 정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일자리를 잃거나 계속 왕따를 진짜 세상은 그렇거든요. 이런 의로운 폭로를 했는데 그 조직에서 계속 왕따를 해서 결국은 어떤 그 메시지를 주냐면 저렇게 튀면 안 된다. 그냥 순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계속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왜 폭력을 여태까지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고 계속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쓰러져 간 거예요. 진짜 쓰러져 간 거예요. 이름 없이. 폭로하면 그 계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문화가 관행이 우리한테 있고요. 힘으로. 그냥 악랄하게 계속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이 사람은 불편해. 이런 식의 개념들을 계속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따돌림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떤 것을 폭로한 사람을. 근데 제발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나는 이 사람이 이 조재범 씨라는 사람 자체는 법적인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체육계가 변하지 않으면요. 심석희 선수는 일자리를 갖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오히려 돼요. 상식적으로는 조재범 코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 사람 당연히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복귀시키지 않아도 폭로한 사람도 복귀시키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오히려 그 사람을 복귀시킬까봐. 네. 조재범 씨를 네, 뭐 유사한 사례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대한체육회 회장과 전명규 코치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이 조재범 코치의 사건이 잔잔해지면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보도가 있어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열동 터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끝까지 정말 그러니까 국민 그리고 특히 언론이 이 이슈를 끝까지 추적해서 놓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있으면 조짐이 보이면 보도해주고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